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매주마다 그 전주에 가능하면은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교재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교재는 두 가지 폼인데요.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HTML 파일과 그리고 출력이 조금 좀 더 용이한 PDF 본으로 두 가지 폼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HTML 파일의 장점은 이렇게 폰트 크기를 자동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목차의 작은 메뉴를 보시고 원할 때 이렇게 언제든지 서브 메뉴로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발췌독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왼쪽에는 HTML 파일 교재를 두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인 RStudio, 를 옆에 두고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본 매뉴얼은 임상 연구를 하는 의사들, 특히나 전공의 혹은 전임의 선생님들을 주요 피교육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제가 처음 R을 접한 것은 2015년에 리서치 펠로우를 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저도 전공의 때는 SPSS를 좀 나름 쓰기는 썼는데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통계학자들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의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하이 테크닉의 그런 통계 기술을 SPSS만으로는 다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름 자구책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매뉴얼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SPSS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을 이제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엄청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했던 상태에서 당장 데이터가 눈에 안 보이고 화면에서 그냥 글자만 이렇게 코딩만 하게 되는 건데 상당히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는 족족 다 오류가 나서 중간에 이렇게 좀 많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좀 배우고 나니까 코드를 쓰는 것 자체도 조금 좀 흥미도 생기고 이전보다 자료 분석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에서 지하 임상 강사를 하면서 R을 나름 조금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할 줄 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처음 이제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제 코드 작성이라는 두려움에 몇 번 해보고 강의 몇 번 들어보고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SPSS와 비교했을 때 이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붐을 타고 결국은 의사들도 클리니컬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고, 저희가 이제 당장 인터넷 서점에만 R 관련 책만 해도 벌써 수십 권 정도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5년과는 다르게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을 저도 사서 이제 10권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책들 자체는 잘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본 내용,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하지만 주된 것들이고, 아무래도 읽는 독자가 뭐 통계학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일반 대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만을 위한 책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권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의 포커스라든지 예제로 드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듯이 베이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수, 명령어, 각종 기능들, 즉 R의 기본 옵션들을 잘 쓸 수 있으면은 당연히 뭐
엄청 좋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트러블, 에러가 생겼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다 모든 거를 배우고 나서 실제 임상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려고 하면은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요. 중간에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특히나 제가 좌충우돌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로 매뉴얼을 정리를 했고요. 최대한 현실의 클리니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용어에서 이것저것 혼돈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하고 일반 시중에 나오는 R 프로그램 관련 책자들 혹은 진짜 전문가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조금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기는 하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코드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코드가 일반적으로 정말 프로그래밍 잘하는 우수한 그런 코더가 작성하는 거에 비해서 길거나 좀 리던던트 할 수도 있음을 또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다 숙지를 하고 실습을 하신 이후에 충분히 익히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께서 좀 더 배우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 서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깊은 R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R을 비록 한 4년, 5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임상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엇보다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후양적 연구를 했을 때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데이터 클린징을 하고 SPSS를 막 돌려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연구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익스클루전이라든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또 계속했던 그 SPSS 긴 작업을 그대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R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작업들을 코드를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똑같은 이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단 몇 줄의 코드로 재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특히 중요시 생각하는 건데요. reproducibility, 즉 재현 가능성 연구인데 쉽게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똑같은 파이널 데이터가 나왔더라도 이 사람이 분석을 하느냐 저 사람이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혹 결과가 달리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분석을 하더라도 오늘 분석을 했을 때와 한 달 전에 다른 일을 하다 중간에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또 약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없지 않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드 베이스로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누가 하든지 간에 데이터만 똑같으면은 그 결과는 언제든지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 것을 R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좀 더 이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역시나 R의 상당한 메리트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매뉴얼의 상당 부분 또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작성해 놓은 그런 코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가 언제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구글에 치면은 이미 저희와 같은 문제를 미리 겪었던 사람들이 코드를 잘 짜놓은 것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R을 쓰시는 통계학자 선생님도 계시고 사스를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R을 쓰시는 통계학자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아무래도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좀 수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1 R 첫걸음 내딛기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R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프리로 배포되고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고 크랜이라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R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윈도우 혹은 맥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OS에 맞춰서 R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 설치는 따로 하지는 않겠고요. 이미 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 자체는 프로그램 그 베이스 R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 눈에 잘 익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RStudio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역시나 RStudio도 rstudio.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각자의 OS 패키지에 따라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프로세스는 생략을 하고 다운로드 하고 인스톨 할 때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RStudio를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RStudio를 시작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화면인데 실제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3개의 창의 기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상은 4개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쓰게 되는 스크립트 창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창. RStudio에서 파일에서 new 파일 그리고 RScript라고 치면은 이렇게 왼쪽에 새로 빈 노트 같은 창이 하나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즉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4개의 창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스크립트 창 이렇게 비어있는 스크립트 창이 있고 오른쪽에 environment 창이 있습니다. environment 안에는 여러가지 탭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콘솔 창 즉 실제로 명령어가 시행이 되는 콘솔 창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뭐 파일, 플롯 주로 이렇게 뷰어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런 창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 세팅을 좀 변경해 볼 텐데요.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이 4개의 창은 다 순서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툴에 글로벌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볼 것은 이 4개의 창의 위치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인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처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런 창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편의상 이제 콘솔 창을 주로 오른쪽 위에 두고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environment 창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지금 RStudio 창이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environment 창이 왼쪽으로 오고요. 콘솔 창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 전체의 이제 글자 크기, 폰트, 그리고 테마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또 똑같이 툴에 들어가서 글로벌 옵션에서 이번에는 appearance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면의 줌을 얼마만큼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글자,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12 디폴트로 해놓았는데 크기를 10으로 줄일 수도 있고 크기를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강의를 위해서 글자를 조금 키워놨는 12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대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화면 뭐 코드랑은 큰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화면을 이렇게 골라서 어떤 화면에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편할지 제일 이쁜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 멀비보 요 폰트를 요 테마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글자 같은 것들이 이제 흑백 화면에 좀 더 코드들이 하얗게 보이고 일부 이렇게 녹색 색깔도 잘 들어있어서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런 세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RStudi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 교재, 오른쪽에 RStudio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